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수열의 수렴과 발산부터 해가지고 미적분 처음 내용을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용어부터 우리가 다시 공부할 건데요. 수열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가 배운 데가 이제 수학 1에서 이제 배웠었죠. 그래서 이때 이 수열의 뜻이라는 게 수를 나열한다라는 뜻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규칙적으로 나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거에 맞게 처음에 배우는 게 일정하게 더한다든지 일정하게 곱하는 수열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일정하게 더하는 걸 이제 등차 수열, 일정하게 곱하는 걸 이제 등비 수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애들을 이제 극한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제목에는 안 써 있긴 한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단어의 이름은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럼 극한이라는 단어를 다시 복습을 하면요. 이 극이라는 것은 이제 북극과 남극과 할 때 그 극자, 즉 끝극자예요. 끝극자. 그리고 한이라는 게 이제 제한하다고 할 때 그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는 리미트, 처음이니까 이렇게 안 쓰고 리미트라는 문자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수학 2 때 비교해야 될 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이제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기억 다 날 겁니다. 우리가 리미트 이렇게 보냈을 때 뭐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즉 어떠한 숫자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살펴봤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수열이라는 것은요, 뭐 A1, A2, A3 같이 이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다 보니 x가 a로 갈 때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봤을 때 뭐 1에 가까워지는 게 뭐 0.9999 형식으로 같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0000001 뭐 이런 식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열에서는 그러한 소수점 범위에 해당하는 한 번째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수 번째만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 이러한 표현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오로지 어디로만 보내냐면 이제 n번째 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n번째 항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는 표현으로 적힌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배워야 될 게 이 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니 아니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없이 커지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제 수렴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시 한번 모르는 생각하고 복습을 하면요. 이 수라는 것은 이제 다가올 숫자를 쓰고 이제 염 자체가 다가올 염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숫자에 수렴이 이 셈 숫자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어느 숫자에 한없이 도달한다는 걸 이제 수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학 2 때도 이제 쌤이랑 처음에 이 글씨를 배우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요. 수렴, 뭐야, 왜 지워져, 갑자기. 수렴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었어요. 수렴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즉, 수렴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어디에 한없이, 알파라는 표현을 쓸게요. 알파라는 어떠한 실수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거를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 번째로 뭐라고도 부르죠? 극한값 알파를 갖는다 라는 말을 또 쓰죠. 그러니까 수학 2에서 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써보면은 표현으로는 이렇게 리미트 n이 알파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딱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몇 년도였죠? 한 18학년도인가? 18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한번 처음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 말을 잘 안 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나온 적 있으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요. an에다가 원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n이 n이면 a1은 1이고 뭐 a2는 2고 뭐 이런 식의 숫자들을 쓰잖아. 근데 이제
상수일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2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항도 2고 두 번째 항도 2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내봤자 뭐 상수다.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 계속 비교를 할게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요 아이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서 완벽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니까 제목이 함수의 극한이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있죠.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애는 그래프로 표현할 때요. 이게 자연수로만 표현이 돼요. 자연수로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로 찍게 되면요. 점으로만 체크가 돼요. 점으로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생겼지만 책에서도 강조하면서 하고 있죠. 점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점으로 체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으로 체크된다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그림을 볼 때는 이제 흘러가는 형식을 보기 위해서는 뭐 이걸 이어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해요. 그림 흘러가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점으로 찍힌다는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발산이라는 내용을 할 건데 발산이라는 것은 이제 폭발하다고 할 때 이 발자가 이제 폭발하다고 하고 이거 산자가 이제 흩뿌려지다, 산화한다라는 말 아시죠? 예, 그 산이랑 이제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산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이제 폭발을 할 때 한없이 커지는 양해무한으로 발산이라는 말이 존재하고요. 양해무한으로 이제 발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음해무한으로,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요거 자체는 수학 2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 거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양의 무한으로 발산이니까 무한대. 음의 무한으로 발산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에 들어오면서요. 뭐 물론 함수의 극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수학 2 내용이라 여기에 맞지 않아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수학 2에서는 진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동이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요런 거를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말을 써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얘를 an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쭉 원소날법스럽게 나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1부터 넣어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즉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요.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제 1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n번째 항을 쓰고 여기다가 그때의 y값 즉 an의 값을 쓰는데 그럼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일 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 그리고 3일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점으로 계속 찍게 되면요. 요런 식의 이제 값들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진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풀마 반복이 진동인 건 아니에요. 그냥 값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요런 게 있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원소날법스럽게 정리를 해보면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 넣으면 4분의 1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풀마 반복이 되는데 그리고 값이 왔다 갔다 하죠.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발산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보면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리고 2 넣었을 때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1은 요 2분의 1의 절반 정도니까 대충 한 이쯤이고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한 이쯤이고 해서 이게 이어보면은 이렇게 흐름 파악하는 거니까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얇아져요. 이렇게 X축이 하나씩 가까워지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반드시 진동인 건 아니고, 그리고 풀마 아니라면은 풀마여야만 진동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체크 잘 해주시고 여기. 자, 다시 방금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요. 자,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배운 내용은 수열에 대해서 이제 수렴할 때와 다시 이렇게 적지 말고 방금 배운 게 그냥 복습 차원에 쓰는 겁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수렴했을 때와 발산을 했을 때를 배웠어요. 자, 수렴이라는 것은 식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그리고 무한대밖에 쓸 수 없다는 거. 어떠한 숫자인 알파로 이제 다가간다는 거고, 이거 알파는 실수예요, 실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3가지가 있다는 거. 양의 무한으로 발산할 때는 무한 들어갈 때 이제 무한 이렇게, 그리고 음의 무한으로 발산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동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도 때 한번 다뤘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헷갈린다 막 이런 느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상 추가된 건 진동이란 말밖에 추가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땐 자주심해야 될 게 뭐다? 이렇게 점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래프로 그려지지만 수열의 극한은 이제 그 한 번째를 자연수 범위만 다루기 때문에 점으로밖에 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n번째 항을 쓰면 되는 거고, n번째를 쓰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n번째의 항을 쓰면 되는 거죠. n번째의 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서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자, 요거를 통틀어서 이제 발산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예제 나와 있는 이런 거 너네들이 쌤이 신경 안 써주면 안 보더라고. 근데 꼭 보세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와요. 뭐 여기서 오지선다 이렇게 깔아놓고 다음 수열 중 발산하는 것은, 뭐 수렴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꼭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가 안 읽는다고 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준동하는 수열의 오해, 요 말 꼭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잘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그래. 자, 그럼 다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제 용어들을 좀 배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해야겠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해야겠죠, 계산. 이게 함수의 극한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해도 괜찮은데요. 자, 지금 여기 시작 평가원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어떠한 우리가 성질들을 배울 건데, 지금 얘를 잘 보면은 이게 함수의 극한처럼 4층 연산이 자유로워요. 4층 연산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두 수열의 극한이 반드시 둘 다 수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라고 했던 게 이제 나누기였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다시 한번 강조해주죠. 여기 책에서도. 어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위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학은 개념이란 걸 설명할 때 항상 100%를 설명해야 돼요. 100%. 그래서 100%이 말이 맞으려면은 반드시 두 수열이 수렴해야 된다는 거고, 굳이 두 수열이 수렴하지 않더라도 이게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그냥 말 나온 게 하나 설명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쌤이 집합 AN을 써볼게요.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N이라는 거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쌤이 이제 요걸 확인해 볼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이제 AN 더하기 BN, 즉 둘이 더해 볼 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n이 1이라고 쓰면은 1을 넣을 건데 요거 더해 주시면 0 되는 거 확인되시고, 여기도 0 되고 여기도 0 되고 계속 0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즉 두 애가 모두 발산을 하는데 4층 연산을 했을 때 수렴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설명하는 것은 100% 항상 맞을 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말, 수학에서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꼭 한번 이런 거 다 읽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하지 않은 수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다 읽어 주시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러한 함수가 존재했어.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함수의 극한으로 해석할 때랑 수열의 극한으로 해석하면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함수의 극한으로 수열의 극한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수열의 극한은 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x축 n에 해당하는 범위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는, 즉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요걸 무한대로 보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값을 잘 살펴보면요, 여기 0이에요. 여기도 0이고요. 그럼 세 번째도 0이겠죠, 이렇게. 그럼 네 번째도 0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계속 0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수렴이에요. 0으로. 근데 함수의 극한은요, 얘가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다 신경 쓰잖아. 함수의 극한은. 그치? 그래프로 신경 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산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는 0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엇비슷한 개념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막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이제 개념을 수학2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학2에서 한 거는 계속 갖고 와서 이걸 이해를 시켜줄게요. 왜냐면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빠르게 익숙할 수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건 기본적으로 차수, 분모와 분자의 차수 가지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면, 즉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n이라고 했으면 이걸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n제곱, 즉 이때 같은 경우는 1이라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분모 마지막으로 분자가 더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이거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 다항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n분의 n제곱이면은 이렇게 발산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얘네 둘이죠. 다항함수 내에서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해 주실 때는 이제 수렴할 때가 언제다?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크거나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같거나,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수렴을 했어. 수렴을 했는데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했대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게 되면은 이때는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0으로 수렴했다고 하면은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그냥 수렴이라고 했으면은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발산은 뭐 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소관계도 이제 문제를 통해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뭐 계속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는데 2번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 영상에서는 지금 몇 번까지 다룰 예정이냐면 4번 정도까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4번까지 하면 딱 좋겠네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수열 a, bn에 대해서요. 자, 리미트, 그러니까 무한으로 갈 때, 자, an 빼기 마이너스 2가 4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 더하기 bn이 7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게 함수의 극한을 너네들이 막 하다 보면요, 요걸 보고 너무 빠른 일반화의 오류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수업할 때 항상 그래요. 내가 이러고, 야, 요거 나왔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몇이게? 라고 하면은 6이라고 바로 해버려요, 이렇게. 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6이라고 한 이유가 얘를 그냥 넘겼죠. 자, 넘겼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4칙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4칙 연산을 하려면요. 두 수열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4칙 연산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아닐 때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부터 확인해 줘야 되냐면 이 an과 이 2라는 숫자 있죠.
이게 수렴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돼요. 근데 얘는 상수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상수는 아까 수렴한다 했으니까. 근데 이 AN은요, 두 수열이라고 돼 있지, 이게 수렴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함부로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문제를 끝나고 쌤이 증명 하나를 해주면 넘겨도 돼 라는 결론이 나올 건데, 일단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알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2an 더하기 bn이 7이라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an이 6이라는 거 알아내서 요걸 대입해가지고 뭐 bn을 구할 순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답을 내기 위해서 an과 bn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an하고 bn을 계산을 할 건데, 이 리미트 an을 먼저 계산할 때는요, 자, 당연히 요걸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그럼 요걸 이용해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그대로 본 따서 갖고 올 거예요. 그럼 an 빼기 2로. 근데 우리 이제 an 구하고 싶었죠, an. 그럼 an 구하고 싶었으니까 다시 이렇게 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수렴합니다. 왜? 4로 수렴하잖아. 그치? 이 2도 수렴하는 애죠. 그럼 수렴하고 수렴하는 애니까 4층 연산을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를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도 그대로 써주셔서 6.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 bn을 구할 거예요. bn을. 그럼 bn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구하겠죠. 얘를 이용해서.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더하기 bn을 그대로 적어줘요. 자, 근데 우린 bn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2an을 다시 빼줘야겠죠. 그럼 1번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1번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7이라는 숫자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얘도 방금 1번을 통해서 구했죠. 6이라는 애로 수렴하는 애였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그냥 대입해서 풀 수 있다. 그렇기에 7 그리고 빼기 12라고 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전부 다 수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6이고 이제 bn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6 더하기 플러스 5 해주면 되니까 11.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백날 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구해가지고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쌤이 하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에 광고비 부탁했죠? 넘기는 거 원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해도 됩니다. 이제 그걸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걸로 좀 연습을 하고 꼭 이 표현을 쓰시길 바랍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 알파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 베타랍니다. 자, 당연히 알파, 베타는 실수예요. 자, 이거이면 리미트 bn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니 이거를 지금 알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리미트 bn을 알고 싶어요. 그럼 리미트 bn이 궁금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an 더하기 bn을 일단 쓰고 an을 다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요게 지금 수렴하고요. 요것도 뭐예요? 수렴하죠. 왜? 앞에 게 가정이잖아. 여기 써있잖아. 그러면은 베타 빼기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리미트 bn이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거예요. 자, 증명은 되게 간단하죠. 자, 이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다시 마무리를 볼게요. 여기 마무리를 보시면 얘가 수렴하죠. 아, 여기 먼저 보여줄게요. 여기를 먼저 보여줄게요. 자, 봐봐. 얘가 수렴하죠. 그리고 이 식이 수렴하죠. 그럼 얘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n이 수렴하고 식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기 조금 확대해서 해볼게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자, 이 2라는 거 수렴하죠. 그 다음에 이 식 자체도 수렴하죠. 그래서 뭐 한다? an도 수렴한다는 거예요. 또, an 수렴했죠. 방금 왼쪽 거에서. 이 식도 뭐 하고 있어요? 수렴하죠. 그래서 이 b도 뭐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넘겨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연습을 할 때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요. 또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문제 풀 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제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쌤하고는 이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 얘기만 한번 하고 조금 끊었다 할게요. 지금 25분이 지났네요. 자, 두 수열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넘겨서 계산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5라는 거고요. 자, 요거 3 수렴하고요. 5 수렴하니까 이제 3도 넘겨서 계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a, bn 둘 다 수렴할 거니까. 수렴하니까 이제 다층연산 자유롭게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자, 이거는 자, 수렴하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a, bn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넘겨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궁금하대죠. an 더하기 bn이. 단, 이 식 자체들은 수렴하죠. 그럼 식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그래서 두 식을 더 할 겁니다. 그러면 3an 더하기 3bn이 되겠죠? 그럼 그게 99죠? 그럼 뭐 an 더하기 bn 끝났네요. 무한대 귀찮아서 안 쓸게요. 33. 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자, 수렴하고 수렴하기 때문에 넘겨도 괜찮죠. 그 다음에 수렴하고 이 식이 수렴하기 때문에 bn도 수렴할 거라 넘겨도 괜찮죠. 그러면은 리미트 bn은 3 넘어가시면 3 되죠. 그럼 문제에서 계산은 돼요.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4층 계산 내 마음대로 3 곱하기 4 해주시면 되겠네요. 12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왜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풀이 요거 절대 연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쓰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수열. 자, an, bn이라고 돼 있고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an 빼기 bn이 3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두 가지의 풀이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an은 발산하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4층 연산 막 넘겨가지고 푸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1번이랑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쌤은 처음 일단 우리가 수학2에서 했던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 나 끊고 간다고 했었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